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동영상을 어디까지 봤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봤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이미트 인젝션 이피션시 팩터까지 배웠었죠, 여러분? 들었었죠, 그죠? 저희 다 보았습니까? 아, 그럼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하고 리컨비넌시 팩터 이것도 봤던가요,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봤는지 모르겠네. 제가 마지막에 조금 빠졌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마지막 동영상 이 부분을 좀 보고 이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하고 리컨비네이션 팩터를 한번 봤던 친구들도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BJT에서 이미터 인젝션 이피션시 팩터하고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하고 리컨비네이션 팩터 자체가 BJT의 특성을 우리가 어,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한 그 기본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다 하더라도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보질 않았으니까 또 중요한 부분을 제가 건너뛸까도 생각했었다가 또 마지막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하고 리컨비네이션 팩터 길지 않으니까 요거 한번 보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9시 15분에 보도록 합시다. 9시 15분. 알겠습니까? 9시 15분에 마지막 거를 보고 만납시다. 그 트랜지스터 BJT에서 N, P, N에 이렇게 지금 분포하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메탈러지컬 정션이 있다 하더라도 정션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 N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홀이고요. 그래서 이제 홀이고 머저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포워드로 걸어주게 되죠. 포워드로 걸어주게 되어서 이렇게 이미터 베이스 사이에 이제 포워드 걸어주게 되면 이미터 쪽에 있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베이스로 넘어가면서 요 스페이스 차지 딱 넘어가서 특정한 요 V의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이 이니셜 값이 정해지죠. 베이스 컬렉터 사이는 리버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이스 차지 관점에서 여기서 이제 원래 값에서 요 리버스 걸어놓은 여기에 정확히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0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이제 그 베이스 쪽에서 이미터 쪽으로 또 머저리 캐리어가 넘어가서 마이너 캐리어 된 게 홀이죠, 그죠? 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떨어지지 않죠? 여기서 이제 홀입니다. 그래서 이건 홀이고요. 홀이고 이미터 단에 있는 값인 거죠. 얘는 일렉트론이고 베이스 단에 있는 어, 마이너리티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BJT를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슬로프, 요거 디퓨전 커런트가 전체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커런트하고 이 커런트 두 개 비교했을 때 이 커런트는 이미터 단에 홀에 디퓨전 커런트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이 컬렉터 단으로 넘어가는 전류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카먼 베이스 커런트 게인이라는 값을 이제 얘기할 때 전체 이미터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 결국은 컬렉터 쪽에 전류가 얼마나 가는가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전체 커런트에서 전체 컬렉터 전류 덴시티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 소신호 관점에서는 알파가 이미터의 전류의 변화분의 컬렉터 쪽의 전류 변화가 소신호 관점에서의 베이스 커런트 커먼 베이스 커런트 게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걸 가지고 전체 우리가 원하는 컬렉터 쪽 커런트는 이게 이미터 쪽의 전류에다가 그 다음에 J의 리컴비네이션에다가 J의 이제 P의 E가 되는데 요 P의 E가 이미터가 이 전류인 거죠. 그래서 이 전류는 컬렉터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알파가 알파 T, 감마, 델타라고 표현해서 이 알파 감마가 이제 이미터 인젝션 efficiency 팩터라 그러고요. 최대한 요 이미터 쪽에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적은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알파가 이제 알파 T가 트랜스포트입니다. 한번 넘어간 게 여기 쭉 이렇게 컬렉터 쪽으로 전달되는 거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가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델타가 이제 이거는 리컨비네이션 되는 양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리컨비네이션 팩터에서 방금 요것이 각각 1에 가깝게 만들어주면 이 트랜지스터의 커먼 베이스 커런트 게인이 굉장히 커지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배운 거는 이런 이미터 인젝션 이피션시를 어떻게 늘리는가, 도핑 농도의 그레이디언트를 줬었죠. 그죠? 이미터를 가장 높게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컬렉터를 낮추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미터 인젝션 이피션시를 최대로 높이는 거죠.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 같은 경우는 두께를 굉장히 얇게 해줘서 2m 단에 입력한 전류가 이제 최대한 컬렉터로 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리컨비네이션 팩터도 우리가 두께를 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단은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팩터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트랜지스터에서 여러분이 이제 바라볼 부분이고, 이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등가 모델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BJT 등가 모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에버스몰 모델하고, 그 다음에 굿멜 푼 모델하고, 그 다음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자혈액 시간에는 이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을 많이 썼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에버스몰 모델도 전자혈액 책에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가 모델로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것은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회로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 BJT의 등가 모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JT 등가 모델하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리미테이션하고 여러분 요거를 같이 연달아서 봐주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긴데요. 이게 45분 돼 있으니까 한 50분 하면 10시 10분에 요 BJT 등가 모델하고 프리퀀시 리미테이션을 둘 다 보고 나서 10시 10분에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방금 BJT의 BJT에서의 캐리어에 이제 인젝션 되고, 그리고 트랜스포트 되고, 리컨비네이션이 적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이걸 회로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떤 등가 모델로 바꿔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란 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증폭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커런 소스거든요. 커런 소스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개 45분, 46분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들으면 10시 10분, 10시 10분까지 다 볼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동영상 비중이 큰데요. 여러분 피곤해하지 말고 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전자혈액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 15주 파트에 반도체 공학 1 BJT 등가 모델하고 그다음에 frequency limitation 이 등가 모델에 따라 생기는 주파수 의존성에 대한 내용을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 동영상에서는 트랜지스터의 커런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고, 오늘 이제 그 트랜지스터의 게인을 높이기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 메커니즘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냐면 알파를 최대한 1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라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거를 회로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항상 등가 모델이 필요합니다. 등가 모델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건강 검진할 때 인바디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인바디. 인바디라는 거를 해봅니까, 여러분? 지방질이 어떻고, 그다음 뼈가 몇 퍼센트 하는 거 해봅니까,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지방질이 어떻게 되고, 단백질이 어떻게 되고, 뼈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도 사람을 등가 모델로 바꿔가지고 그것에 AC 리스판스를 보고 그, 어,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바디라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그 좀 추상화된 거를 하나의 등가 모델로 바꿔가지고 그 안에 몇 퍼센트가 들어있을 때 걔가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등가 모델을 만들어주게 되면 여러분 그 트랜지스터의 컷오프 프리퀀시 이런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주파수까지 작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음, 이런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면 이제 이미터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이미터 그다음에 컬렉터 그다음에 여기에 베이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베이스다 이렇게 이제 등가 모델을 표현을 보통은 등가 모델 얘기할 때는 베이스단을 넣어가지고 베이스 입력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R파이에 V파이 해주고 이게 등가 모델이죠, 여러분.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죠. 컬렉터, 이미터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GM에 V파이하고 가끔 여기 얼리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RO를 하는데 이 얼리 효과는 제가 50분짜리 동영상에다가 이 non ideal effect를 따로 이제 동영상 저장을 했는데요. 이 등가 모델에서 이 이제 에버스몰 모델, 에버스몰 모델이 있는데 어느 한 모델이 전체를 다 설명하는데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는 특정한 모델이 더 편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버스몰 모델에서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조금 더 설명하기 좋고,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 여러분 그 전자활의 시간에 이 정도로 했을 텐데 파이 모델 있는데 이게 이제 어, 조금 더 복잡하게 그 회로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커런트 소스가 중요합니다. 이미터에서 발생한 부분이 커런트 소스가 되는데 그림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포워드로 거들어졌을 때 여기 이제 포워드를 이렇게 흘려주면 반대편에 이제 커런트 소스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 이 알파 F에 F를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림 그릴 때 제 순서를 어떻게 그리는지 잘 봐요, 한번. 다음 베이스 컬렉터를 인버스 액티브 모드에서 또 이렇게 주입을 하면 이제 IR이죠. IR로 표현하면 똑같이 이 방향으로 커런 소스가 이 방향으로 커런 소스가 인버스 액티브 모드니까 알파 인버스일 때 커런트 게인으로 해서 IR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버스 몰 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컬렉터, 이미터, 그 다음에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교재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군멜 푼 모델에서는 좀 더 디퓨전 커런트를 이제 캐리어 농도에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에서는 AC 성분을 커패시턴스하고 커런트 소스 이런 모델로 바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퀀시 리미테이션에 대해서는 이런 그 타임 컨스턴트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타임 컨스턴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non ideal effect에 대해서 배우면 우리가 BJT에서 non ideal effect를 배우면 FET에서의 non ideal effect와 같이 충분히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BJT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얼리 효과를 포함해서 희한하게 베이스 위드 모듈레이션 같은 거는 그 FET에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과 유사한 그런 세츄레이션력에서 그 특성이 나타나는 전류 저항성이 나타나는 좋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들 수고가 많습니다.